오셨어요, 인부님들. 오늘은 제가 처음 다뤄보는 브랜드 이탈리아 몬테그라파사의 만년필입니다. 갑자기 제 맘에 쾅 들어온 오늘의 펜을 소개할게요. 몬테그라파 엘모 02 한국 한정 블랙 아이스 아발론 만년필입니다. 몬테그라파 펜을 언제 하나 살까 계속 지켜보던 중이었는데 언젠가 예쁜 잎이 나오면이라고 다짐해놓은 와중에 이번에 이렇게 귀여운 클로버 잎이 나온 거예요. 한국 한정으로 펜사랑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보자마자 바로 구매했습니다. 제 건 엘모 02라는 모델입니다. 몬테그라파를 리뷰하는 게 처음이니까 엘모 라인업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원래 몬테그라파 회사 이름이 엘모였어요. 엘모 앤 몬테그라파. 먼저 엘모는 엘모 01과 엘모 02가 있습니다. 회사 처음에 테크니컬 디렉터였던 하인리히 엘모 헬름 씨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모라는 모델은 몬테그라파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엘모는 1920년대에도 있었던 모델 이름으로 해밍웨이가 엘모 만년필을 썼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되는 엘모는 몬테그라파사의 펜들은 워낙 가격대가 비싼 편이다 보니까 엘모도 200유로대 정도 하지만 제일 엔트리 모델이에요. 01이 2019년에, 02는 2021년에 생긴 라인업입니다. 엘모 01, 02는 신기하게 별로 닮은 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아마도 기본적으로 스틸립이고 몬테그라파 안에서의 입문용 모델로서의 위치가 같게 생각돼서 한 그룹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엘모 01은 전반적으로 유선형이고 끝도 둥글려 있는 반면에 02는 야트막한 원볼 모양입니다. 클립도 엘모 01은 매끈한 일자 클립 끝에 롤러볼이 달려있다면 02는 훨씬 웅장하죠. 둘 다 컨버터 카트리지 사용하긴 하고요. 엘모 01이 그립질은 14.8mm로 조금 더 가늘고 엘모 2는 17mm라서 양감은 좀 더 커진다고 해요. 무게는 26.6g 대 30g으로 두꺼워지는 만큼 조금만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대충 외관상으로 01, 02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 느낌이 좀 오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둥근 끝부분보다는 각이 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산 엘모 02 모델을 이제 세세하게 살펴봅시다. 패키징은 진녹색 하드 케이스에 담겨왔습니다. 색깔 되게 예쁘고 몬테그라파 로고가 심플하게 박혀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만듦새도 훌륭합니다. 제일 저렴한 라인업부터 지금 펜보다 비싼 것까지 녹색 기본 케이스에 담겨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구매하게 된 엘모 02 모델은 조금 포인트가 가미된 모델입니다. 먼저 배럴이 미국의 턴펜코에서 나온 수제 배럴을 사용했습니다. 나름 기존 엘모 02의 결을 가지고 가는 게 기본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레진 소재고 특히 엘모 02의 기본 디자인도 스월링 패턴이 많거든요. 이번 배럴도 그런 면에서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우주가 휘몰아치는 듯한 검정 배경에 파랑, 보라, 흰색이 섞인 스월링, 글로시하게 광택감이 있고요. 무엇보다 펄감이 엄청납니다. 펄을 한컵 가득 부어 넣은 듯해요. 전체적으로 다 뿌려져 있지만 검정색 부분보다는 좀 더 밝아지는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드라마틱하게 관찰됩니다. 펄 크기는 상당히 크고 화려한 계열이에요. 은색 펄인데 배럴이 퍼플리얼이어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건지 펄 자체가 보라색인 건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온통 번쩍번쩍합니다. 저번 나왈 노틸러스 상하이 만년필에서처럼 펄 입자를 좀 비교해볼게요. 노틸러스 보야지 상하이 모델에서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서 이 옆에 있으니까 문스톤 펄 입자가 되게 작고 차르르해 보인다고 했었는데 블랙 아이스 아발론의 펄 입자가 더 커요. 그리고 펄이 좀 더 안쪽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이랄까요? 상하이는 진짜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온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듯 했다면 이번 배럴은 좀 더 공허한 부분이 있는 막 우주 안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느낌입니다. 옆에 두고 보니 느낌이 또 이렇게 다르네요. 어두운 데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번 에디션 정식 이름은 블랙 아이스 아발론이고 한국 한정으로 총 100개 출시되었다고 해요. 펜마다 패턴이 다 다르겠죠? 제 것도 마음에 듭니다. 펜 크기는 길이 142mm, 펜 굵기 17mm, 무게 30g입니다. 무게는 무난한 편이죠. 펠리칸 소버링 시리즈 중에서는 M800보다 좀 더 통통한 느낌이에요. 무게감은 오히려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엄청난 저중심은 아니지만 무게중심 딱 이 정도 중간에 자리하고 있어요. 중중심? M800보다는 훨씬 앞에 있는 편이죠. 비슷한 이탈리아 펜들을 가져왔습니다. 오로라 88 라지 사이즈랑 배럴 굵기가 거의 같고 충격적이게도 레오나르도 모멘토 제로가 이렇게 굵었나요? 무게가 가벼워서 부담 없는 크기라고 기억하고 있었나봐요. 무게는 88이 조금 더 가볍고 엘모 02와 모멘토 제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트림 중결링은 스테인리스 스틸 은장입니다. 캡탑이랑 뒤끝도 부담스럽지 않은 원뿔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저는 괜히 이탈리아 펜 끝이 이렇게 뾰족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모멘토 젤브처럼요. 슬쩍 전체적으로 오동통한 쉐입이고 끝단에는 이렇게 한 번 더 각이 꺾여 있어요. 클립은 플루티드 클립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란히 홈이 파진 걸 말합니다. 여러분께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저한테는 마치 그리스 신전의 기둥 같아 보이기도 해요.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어떤 사조를 말하는 거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르데코 스타일을 따온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되게 글래머러스하고 막 흐르는 듯한 그런 풍부한 실루엣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사실 이 패턴 자체는 저한테 약간 과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아래에는 굉장히 두터운 중결링에 몬테그라파 메이드 인 이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캡은 threaded 이렇게 돌려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립이 너무 귀엽죠? 보자마자 구매를 결정하게 된 깔끔한 네잎클로버 문양 투톤립입니다. 18K 금립이고 몬테그라파는 요번 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에디션에는 18K 6호 립이 사용되었어요. 참고로 기본 모델들은 스틸립이니까 엘모 모델들을 구매하신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립 사이즈 옵션은 EF에서 스톱 1.5까지 있다고 하고 저는 M립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11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에보나이트 피드를 쓴다는 점입니다. 에보나이트 피드가 과연 더 좋은 게 맞는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제 느낌일지 몰라도 저는 에보나이트 피드가 립을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펜도 흐름이 엄청 좋은데 아무리 오래 써도 그 흐름이 유지가 되거든요. 좋습니다. 립을 맞춰보면 클로버가 사실적으로 묘사되기보다는 뭔가 아이콘처럼 아주 대칭적으로 귀엽게 생겼어요. 몬테그라파의 원래 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기본 립 인그레이빙이 조금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몬테그라파에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렇게 아빈된 투톤 립도 자주 나오거든요. 아빈에서 립을 찍어서 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지 요즘은 레이저로 각인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빈 투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쏙 드는 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도 있어요. 블랙 아이스 아발로는 립이 3종류로 나왔는데 이 클로버 외에도 불사조랑 토트신도 있습니다. 사실 이 셋의 공통점이 뭘까? 이집트 에디션이라기에도 애매해요. 뭔가 명분이 너무 없긴 합니다. 토트는 고대 이집트에서 기록의 신이고 이렇게 따오기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피닉스도 기원을 따져보면 이집트의 불사조에 해당하는 베누에서 나왔다고 해요. 다만 네잎클로버는 도저히 이집트와의 연관성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립은 옆쪽에 뭔가 상형 문자가 적혀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클로버에는 없어요. 어쨌든 이집트 모티프의 장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1920년대에는 투탕카멘의 묘가 발굴되기도 했고 한창 이집트풍이 전 유럽을 막 휩쓸 때라서 아르데코 장식에도 많이 차용이 되었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 클립도 이집트 모티프와 쏙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야 이집트를 너무 좋아해서 무조건 이런 건 환영이에요. 문양별로 밑에 새겨진 글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는 엄청 고민하다가 전면이 가장 꽉 차 보이는 클로버로 선택했어요. 이 펜이 저한테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그리프도 문양이 이어지는 레진 소재예요. 하지만 문양의 연속성은 완전 어긋나 있습니다.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렇고 문양이 제대로 이어지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기대 안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살짝 좁아지는 부분이 있으면서 단차는 없고 베를까지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편이에요. 충전 방식은 카트리지나 컨버터입니다. 잉크 흐름은 엄청 팡팡해요. 테잉크를 넣었으면 테가 제대로 뜹니다. 지금 넣은 타치아 잉크가 찐득해서 잉크가 펑펑 나와야 예쁘게 표현되는 편인데 이런 잉크에 정말 찰떡이에요. 잉크를 다 썼을 때도 살짝 흐려지나 하는 순간부터 몇 줄 이내로 바닥납니다. 잉크를 거의 다 써가도 비교적 끝까지 흐름이 유지되는 편이에요. 저는 스크류 있는 컨버터를 사용 중인데요. 용량은 0.9mm대인 것 같아요. 아주 정식으로 적혀있는 곳이 없네요. 넉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M립이기도 하고 흐름이 너무 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잉크가 소모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양지사 유저리 25A 크기로 5페이지, A4 1페이지, 그리고 이곳저곳에 조금 더 썼더니 바닥나더라고요. 이제 직접 써보면서 필감을 비교해봅시다. 먼저 립 굵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펠리칸 M805 M립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더 가늘긴 한데 이건 제 펠리칸이 굵게 나오는 것 같고요. 레오나르도 모멘토 제로 M립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미세하게 조금 더 굵은 정도예요. 잉크가 상당히 도톰하게 올라옵니다. 립이 묵직한 느낌은 아니에요. 가볍게 싹싹 써지는 느낌이고 중심이 잡혀있는 와중에 살짝 느껴지는 사각임이 딱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넣어놓은 잉크는 일본에 가서 사온 타치아이 사비 미도리입니다. 상당히 진득하고 태가 강하게 뜨는 잉크예요. 태잉크는 마름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사비 미도리 잉크 흐름 자체는 좋았지만 몬테그라파가 전반적으로 닙마름이 좀 있는 편이라고 해서 만약 있다면 제대로 느껴보자 싶어서 넣었었습니다. 이거는 마른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3월 데일리 일기를 이 펜으로 쓰고 있어서 리뷰 준비하면서 제일 오래 방치해둔 게 한 3일 정도 되는데 3일 만에 뚜껑 열고 쓰기 시작해도 헛발이 1초도 없이 잘 나왔습니다. 다만 캡을 열어둔 상태에서는 30분 정도까지는 처음에 좀 더 진해지면서 나오는 정도로 괜찮았는데 1시간 지나니까 물을 찍지 않으면 안 나왔어요. 아주 잠시 놓아뒀을 때도 간혹 순간적으로 하드 스타팅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불편감의 기준은 30분이에요. 이렇게 최근 열심히 쓰는 중인 몬테그라파 엘모 02 한국 한정판 블랙아이스 아발론 만년필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사실 몬테그라파가 인하우스 닙이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닙을 받아서 쓰는 게 이때까지 구매 순위가 밀렸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원래는 복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엔 요거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인하우스가 아니면 예선 탈락하는 듯한 그런 제한의 기준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조사들의 팬들도 조금씩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10일 영상과 함께 마무리할게요. 좋은 밤 되세요.